8월 컴백 아이돌 영상에 후원해주신 조시피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8월의 K-팝도 첫 주부터 뜨거운 소식들이 이어졌는데요. 롤라팔루자를 뒤집어 놓은 제이홉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기대를 모았던 뉴진스의 데뷔와 2세대 퀸, 소녀시대의 완전체 컴백 등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부활한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아육대의 논란과 슈퍼주니어의 당일 공연 취소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8월 첫째 주도 뜨거운 K-팝 뉴스 탑7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7위 아육대 논란. 많은 K-팝 팬들에게 무대 위 아이돌의 모습이 아닌 운동복을 입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이번에도 많은 운동 경기들로 K-팝 아이돌스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각종 댄스 스포츠 대회를 휩쓸었다는 케플러의 션샤오팅이 댄스 스포츠 종목에 출전했다는 것이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방송사의 갑질 논란, 아이돌들의 부상 등 과거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긴 녹화 시간의 취식 금지와 중도 퇴장 금지는 결국 방송사가 공지를 수정하며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주 경기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이유는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육상화를 신고 나와야 할 개주 경기에서 아이돌들은 굽이 높아 육상 경기에 부적합한 어글리 슈즈를 신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커브 구간에서 4명이나 넘어졌다고 하죠. 거기에 아이돌들이 육상 경기에서 어글리 슈즈를 신고 나온 이유가 방송사에서 받은 협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돈 때문에 출연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풋살 종목에 참여했던 김재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경기에 참가한 멤버들은 물론 팬들까지 자가검사를 받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시국에 굳이 수백 명의 아이돌 그룹과 팬들을 동원했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매번 안전에 관련하여 비판받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부디 참가한 모든 아이돌들이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되었기를 바랍니다. 6위 지민 방송 복귀? JTBC에서 새로운 컨셉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걸그룹 메인 래퍼들의 랩 서바이벌이 아닌 보컬 전쟁 두 번째 세계. 아이돌 그룹의 래퍼는 노래 실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을 부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일 네이버 나우에서 잠시 음원을 선공개하고 투표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정체가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초대를 부른 저지먼트는 원더걸스의 유빈, 콩글래츄레이션스를 부른 더 엠퍼러는 마마무 문별, 하늘 위로를 부른 스트렝스는 최근 지구 오락실에서 활약 중인 오마이걸 미미, 우울한 편지를 부른 더 데빌은 우주소녀의 엑시, 도미노를 부른 더 선은 모모랜드의 주희, 전하지 못한 진심을 부른 더 매지션은 빌리의 문수아, 윈터플라워를 부른 더 스타는 클라시의 선유로 밝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직카펫 라이드를 부른 더 허밋의 정체가 지민으로 추정되며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확답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지민은 최근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며 활동을 예고했었죠. 만일 출연이 사실이라면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인데요. 8월 30일부터 두 번째 세계에서 각 그룹의 래퍼들이 보여줄 의외의 보컬 실력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5위 슈퍼주니어 당일 공연 취소. 3년 만에 월드투어 슈퍼쇼9을 진행하며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슈퍼주니어에게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8월 6일 마닐라에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안타까운 사정으로 당일 취소가 된 것인데요.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이 당일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이었죠. 소속사는 공지를 통해 8월 6일 예정되어 있던 공연은 주최사와 슈퍼주니어 간의 오랜 상의 끝에 정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연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마닐라를 찾아주신 많은 팬분들에게 멤버들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예정으로 공연장으로 입장해달라고 했죠. 가슴 아픈 상황에도 팬들을 생각해주었던 슈퍼주니어. 출국 전 갑작스러운 비보를 받은 은혁은 출국하지 않고 비공개로 장례를 치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은혁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진 뒤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4위 뉴진스 데뷔. 8월 1일 드디어 데뷔 앨범 뉴진스를 발매하며 데뷔를 알린 뉴진스. 이번 주 여러 음악 방송을 통해 무대를 보여준 뉴진스에 많은 K-팝 팬들이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앨범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44만 장이 팔리더니 음원 공개 당일 음원 사이트의 3개의 타이틀곡 어텐션, 하이프보이, 허트 모두 100위권 안에 진입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어텐션, 하이프보이는 121 스포티파이에서 일간 톱송 차트 1, 2위를 하며 놀라움을 주었죠. 해외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굉장한데요. 공개 첫날인 8월 스포티파이 누적 재생수만 206만 회가 되었고 누적 청취자 수는 약 22만 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같은 긴 생머리를 한 5명의 멤버들이 모두 다른 매력을 펼치는 음악방송 무대 조회수도 모두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인데요. 무대 위에서는 프로처럼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인터뷰를 할 때 처음이라 너무 긴장해 5초마다 실수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미니진의 독보적인 컨셉과 색감으로 많은 K-팝 팬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 뉴진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3위, 제시카 남친의 전 여친과 재데뷔? 중국의 서바이벌 오디션 승풍파랑 적저저에 참가자로 출연하며 화제가 되었던 제시카. 승풍파랑 적저저는 30대 이상의 여성 스타들이 경연을 통해 걸그룹으로 재데뷔하는 중국의 프로그램인데요. 제시카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멋진 무대를 보여주며 2등이라는 높은 순위로 중국의 걸그룹으로 재데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제시카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타일러 권의 전 여친 질리안 청이 5위를 하며 한 팀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죠. 전 소녀시대 멤버였던 제시카가 중국에서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과 달리 소녀시대 멤버들은 한국에서 멋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2위, 소녀시대 5년 만에 컴백.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소녀시대가 데뷔일인 8월 5일에 맞추어 정규 7집 포에버원으로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인 포에버원은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를 작곡한 SM의 작곡가 켄지가 프로듀싱한 노래인데요. 오랫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활동하던 소녀시대 멤버들이 다시 만난 세계에 모여 영원히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죠. 각자의 스케줄에 맞추기 힘들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소녀시대가 이번 15주년에 맞추어 컴백할 수 있었던 것에 영원한 소녀시대의 센터 유나의 힘이 컸는데요. 이번 앨범의 리더를 맡은 유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주었다고 하죠. 2세대 걸그룹 여왕의 귀환에 국내외 팬들도 환호했는데요. 전세계 31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QQ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와 일본 네코초쿠 데일리 앨범 랭킹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진스의 데뷔와 소녀시대의 컴백으로 불붙기 시작한 8월의 K-팝. 소녀시대는 다음 주 M카운트다운 음악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음악방송에서 보는 소녀시대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설레는 것 같습니다. 1위, 롤라팔루자 제이홉과 투바투. 세계적인 록 페스티벌 중 하나인 롤라팔루자에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로 피날레 무대를 가졌습니다. 최근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를 낸 제이홉은 70분간 홀로 롤라팔루자 무대를 가득 채우며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는데요. 내 팬이 아니어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었다.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 어떤 피드백이라도 받고 싶다. 라며 롤라팔루자의 무대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던 제이홉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 했죠. 롤라팔루자 역사상 최고의 티켓 판매 기록을 세운 제이홉의 무대는 온라인으로도 무려 약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는데요. 약 10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도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준 제이홉. 방탄소년단과 제이홉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홉이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 롤라팔루자를 뜨겁게 달군 그룹이 또 있죠. 바로 투마로우바이투게더인데요. 약 한 달간 미국에서 월드 투어를 돌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번 롤라팔루자 무대를 끝으로 미국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죠. 롤라팔루자의 관객들을 흥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외신들도 극찬할 정도로 이번 무대를 통해 더욱 성장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제이홉이 앞으로 보여줄 무대들은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됩니다. 8월 첫째 주에 다양한 K-팝 소식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없는 2주의 K-팝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팝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두유람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었던 혹은 감동적이었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덕심이 빛나는 밤에 오늘은 캐럿이신 땡처리의 꽁지머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이라는 그룹을 좋아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는 캐럿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많은 힘든 일들이 겹쳐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버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치 선물처럼 세븐틴의 포옹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죠. 그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도 지쳐있던 저의 마음을 안아주었어요. 누군가의 음악으로 치유받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세븐틴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밝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내 삶에 나타나줘서 고맙고 항상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항상 좋은 음악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세븐틴. 런랑의 세븐틴의 포옹. 정말 너무 따뜻한 노래죠. 힘든 시기에 세븐틴의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니 세븐틴도 힘내서 더 멋지고
따뜻한 노래를 들려줄 것 같네요.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신 뜬처리의 꽁지머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돌을 덕질하며 재미있었던 순간, 내 아이돌들에게 감동받았던 순간 등 여러가지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